안녕하세요. 증증 있는 작업 중에 증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명함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그때 만든 명함을 인쇄소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이전 영상을 보고 파워포인트로 명함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진행할 건데요. 혹시 아직 명함도 안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종 화면과 설명란에 명함 만들기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 먼저 다 보시고 가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제가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1단계는 인쇄 시 유의사항입니다. 인쇄 보내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2단계는 파일 변환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반면에 가장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방법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가장 쉽고 편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드디어 인쇄 접수입니다. 인쇄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는 인쇄에 있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만큼 전문적이고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직접 본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하고 자신만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쇄보다는 디스플레이 출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에 비해 인쇄 품질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인쇄하면 인쇄 품질이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명함을 인쇄소에 한번 접수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작업물이고요. 이건 그 파일로 인쇄가 돼서 나온 명함인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비해 색상이 상당히 어둡게 나왔습니다. 색상이 어두워지는 건 RGB와 CMYK의 색상 혼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설명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화면에 비해 어둡게 나온다는 건데 색상 문제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전문 그래픽 툴도 파워포인트보다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화면처럼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를 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모니터 화면보다는 색상이 어둡거나 밝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작업해 주시고요. 사진을 좀 확대해보면 로고의 경계 부분이 다소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름 써있는 부분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흐리게 보이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변환하면 해상도를 낮춰서 저장하기 때문에 인쇄 시 이미지의 화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색상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쓸만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하는 작업물이 색상과 해상도에 민감한 작업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되시면 파워포인트로 인쇄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인쇄소에 보낼 수 있도록 바꿔줄 건데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인쇄했던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고 여기서 파일 형식을 PDF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구의 그림 압축을 눌러서 해상도를 고화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방금 저장한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로고 이미지가 파워포인트에서처럼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로고를 비트맵 이미지로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JPG, GIF, PNG, BMP 등과 같은 파일은 비트맵 파일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러한 비트맵 이미지의 해상도를 자동으로 낮추기 때문에 이미지가 깔끔하게 표현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장해서 인쇄소에 접수해 실제로 인쇄를 해본 결과 인쇄 품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품질 향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색상과 해상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쇄 접수를 할 건데요. 저는 성원 에드피아에서 하겠습니다. 성원 에드피아를 광고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여러 인쇄소들 중에서 여기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가장 쉽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인쇄소도 몇 군데 추천드릴게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업 인쇄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인쇄물들이 보이네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일반지 명함과 고급지 명함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반지 명함은 스노우지 100색 250g과 300g 두 가지가 보이네요. 스노우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명함 지질인데요. 번화가 바닥에 널려있는 명함 형태의 찌라시나 자동차에 꽂아놓은 중고차 매매 대리운전 명함들이 전부 스노우지 명함이고요. 250g과 300g은 종이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명함을 만들 때 큰 전지에 여러가지 명함을 인쇄하고 명함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이때 큰 전지 한 장의 무게가 250g 또는 300g인 거고, 보통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두께가 두꺼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쇄 도수는 양면 칼라와 단면 칼라가 있는데, 양면으로 인쇄할 건지 단면으로 인쇄할 건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양면으로 인쇄할 거면 당연히 작업물도 양면으로 작업돼 있어야겠죠. 사이즈는 보통 90에 50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직접 정하실 수도 있고요. 수량은 기본 수량이 500매인데 보통은 지질에 따라 기본 수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노우지가 가장 싸고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후가공은 체크하시면 하단에 설명이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시는 청첩장이나 쿠폰같이 접어서 사용해야 할 때 접을 수 있는 선을 넣어주는 거고요. 미싱은 손으로 찢는 선을 넣어주는 겁니다. 박은 특정 부분에 금박이나 은박을 인쇄 위에 입혀주고, 형압은 특정 부분을 뒤에서 눌러 자국을 내 앞에서 볼 때 튀어나와 보이게 합니다. 넘버링은 연속된 숫자나 난수 등을 인쇄하고, 도무속은 사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으로 명암을 잘라줍니다. 타공은 구멍을 뚫는 거고요. 귀돌이는 귀퉁이를 각지지 않고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장바구니나 바로 주문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든 PDF 파일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주문서 작성을 누르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지명함도 한번 볼게요. 일반 지명함과 전부 똑같은데 용지만 다릅니다. 용지가 훨씬 많고 다양한데요. 옆에 있는 재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재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용지를 선택하시면 기본 수량과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300g이라고 해도 지질에 따라 두께감이 다르지만 제 기준으로 300g 이상은 돼야 명암이 두껍고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아르떼 울트라 화이트 310g이 두께도 두껍고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